그럼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대체 보톡스는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 치료일까? 쉽게 말해서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주름이 더 깊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고민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어색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내가 원래 이렇게 주름이 많았나 라고 놀란 적 혹시 있으신가요? 특히 남이 찍어준 사진이나 영상에서 유독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죠.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눈가나 팔자, 입가까지 온통 주름만 보이잖아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보통 보톡스나 한번 맞으러 가야겠다 이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멈추셔야 합니다. 주름이라고 다 같은 주름이 아니에요. 이걸 구분 못하고 무작정 보톡스부터 맞았다가는 효과도 못 보고 오히려 표정만 어색해질 수 있어요. 주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에 이 주름이 있냐예요. 눈가인지, 팔자인지, 입가인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지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진료실에서는 그걸 먼저 보진 않아요. 어디에 있냐보다 왜 생겼냐를 먼저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름은 겉모양이 비슷해도 생기는 방식이 완전히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름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표정을 지을 때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있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보이는 게 있고, 살이 처지면서 구조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눈가 주름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웃을 때 확 생겼다가 표정 풀면 어느 정도 옅어져요. 이건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부를 반복해서 접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 선이 생기는 거랑 비슷하죠. 반면 이 팔자 주름은 좀 달라요. 이건 단순히 웃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볼 쪽 볼륨이 빠지고 피부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살이 아래로 내려앉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피부가 접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 구조가 무너진 게 원인인 셈이죠. 자, 지금 거울 보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주름이 웃을 때만 생기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이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대체 보톡스는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 치료일까? 쉽게 말해서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표정을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접히는 주름에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얼굴에 있는 주름이 전부 근육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이 들면서 볼륨이 꺼지거나 얼굴 구조 자체가 변해서 생기는 주름도 아주 많아요.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주름까지 보톡스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원인이 다른데 보톡스만 맞게 되면 변화가 거의 안 느껴지거나 오히려 표정만 어색해졌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 꽤 많이 하세요. 팔자주름이 신경 쓰여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주름은 그대로고 입 주변만 부자연스러워진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원인이 근육이 아니라 피부 안쪽 구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에 보톡스로 해결될 주름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톡스를 이미 깊게 파인 주름을 지우개처럼 지워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역할은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웃을 때만 살짝 생기던 주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부에 선으로 남게 되잖아요. 이게 쌓이면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깊게 보이고요. 보톡스는 이 과정을 중간에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주름이 더 깊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는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해요. 주름이 이 칼자국처럼 완전히 자리 잡은 다음에 오시는 것보다는 표정을 지을 때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만족도가 좋아요. 나중에 고생하시는 것보다 미리미리 길을 잘 들여놓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위를 제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이마 주름입니다. 이 이마는 단순해 보여도 관리 방향을 조금만 잘못 잡으면 결과가 확 달라지는 곳이에요. 이마 주름은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눈을 이렇게 크게 뜨거나 놀라는 표정을 지을 때 이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피부가 접히게 되죠. 이게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표정 지을 때만 생기던 주름이 나중에는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어도 선명하게 남게 돼요. 여기에 하나 더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피부 컨디션입니다. 유독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고 탄력이 떨어지면 똑같은 주름이라도 훨씬 더 깊고 자글자글하게 도드라 보여요. 그래서 이 이마 주름을 관리할 때는 내 주름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 표정 지을 때만 생기는 단계라면 근육 움직임을 살짝 잡아주는 보톡스가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미 가만히 있어도 선이 그어져 있다면 보톡스로는 부족해요. 이때는 피부 자체의 컨디션을 올려주는 관리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마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눈 뜨는 습관입니다. 평소에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유독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름 없애겠다고 이마 보톡스를 너무 강하게 맞게 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거나 인상이 좀 답답해 보이실 수 있어요. 이마는 단순히 주름만 보고 시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눈을 어떻게 뜨는지까지 좀 보고 조절해야 돼요. 그래야 주름은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표정은 어색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마 다음으로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부위가 바로 이 미간입니다. 사실 미간은 단순히 주름이 생겼다는 문제를 넘어서 그 사람의 인상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고민이 좀 많으시죠. 보통 미간 주름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인상을 쓰거나 뭔가를 엄청 집중할 때 생기는 주름이에요. 미간 사이로 힘이 꽉 모이면서 피부가 깊게 접히는 시기죠. 근데 이 미간이라는 곳이 다른 부위보다 주름이 좀 유독 빨리 생기고 한 번 생기면 좀 깊게 자리 잡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보다 미간 주름이 속상한 건 내가 하지도 않은 생각들을 오해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담 오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기분 좋은데 자꾸 피곤해 보인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왜 화났냐 라는 소리를 들어서 억울하다라는 분들도 있죠. 주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내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일까봐 그게 더 신경 쓰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근육 힘이 워낙 센 곳이라 주름이 아예 자리를 잡기 전에 초기에 관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때는 보톡스로 인상 쓰는 힘만 살짝 빼줘도 주름이 깊어지는 걸 아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주름이 선명하게 남은 상태라면 아쉽게도 근육만 조절한다고 해서 금방 매끈해지진 않아요. 이럴 때는 피부에 남은 흉터 같은 흔적까지 같이 지워주는 다른 방법들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울 보면서 가장 먼저 주름 생겼네 라고 느끼는 부위가 바로 이 눈가일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눈가는 우리 얼굴에서 주름이 생기기에 가장 취약한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곳 중에 하나인데 정작 움직임은 하루 종일 제일 많아요. 우리 웃을 때마다 눈가 근육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그때마다 얇은 피부가 종이처럼 접혔다 펴졌다 하니까 주름이 다른 데보다 훨씬 빨리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웃을 때만 살짝 보이던 주름이 어느 순간 무표정일 때도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고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선명한 선으로 자리를 잡기도 하는데요. 사실 주름이 이미 깊어진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관리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눈가는 이미 생긴 주름을 지우개처럼 지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주름이 더 깊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속도를 늦춰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때 가장 대중적인 게 바로 보톡스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힘을 살짝만 조절해줘도 피부가 접히는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주름이 골짜기처럼 깊어지는 걸 중간에서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눈가에서 꼭 하나 더 챙겨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피부 자체의 건강 상태입니다. 눈가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 피부결 자체가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올라오기 쉽거든요. 이럴 때는 단순히 근육만 잡는 보톡스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피부 겉면에 얇게 주사해서 잔주름을 펴주는 스킨 보톡스나 피부 속부터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는 아이리쥬란이나 아이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피부의 체력 자체를 키워줘야 전체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생기 있게 보이거든요. 자, 여기에 평소 습관도 정말 큰 몫을 해요.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눈가가 늘 건조하거나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주름이 생기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눈가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좀 꼼꼼히 바르시고 보습제로 눈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팔자 주름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제가 앞서서 팔자는 다른 주름들과는 원인부터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팔자는 단순히 피부가 접히는 문제가 아니라 얼굴 안쪽의 구조가 변해서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광대 쪽 볼륨은 빠지고 그 살을 지탱하던 힘이 약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아래로 처지면서 이 입가에 경계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원인이 이렇다 보니 팔자 주름은 내 상태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돈 낭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 옆이 푹 꺼져서 그림자가 진해진 분들이라면 필러나 주베룩 볼륨으로 그 공간을 직접 채워주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반대로 볼살이 많아서 무게 때문에 처진 분들이라면 이 채우는 것보다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장비로 늘어진 피부를 좀 조여주거나 실리프팅으로 처진 살을 원래 위치로 밀어 올려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무작정 보톡스부터 맞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팔자는 근육을 못 움직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웃을 때 입술 모양이 좀 삐뚤어지거나 인중이 좀 길어 보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가 주름을 좀 볼게요. 입가는 한번 눈에 띄기 시작하면 정말 스트레스죠. 특히 입꼬리 아래로 선이 하나둘씩 생기는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면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뭐 안 좋은 일 있냐 라든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입가 라인이 인상을 결정짓는 힘이 워낙 커서 그래요. 입가 주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입꼬리부터 턱 쪽으로 길게 내려오는 선인데, 자, 이 마리오네트라는 선은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살이 아래로 처져서 생기는 거예요. 턱 끝 쪽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늘처럼 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단순히 주름만 지우는 게 아니라 처진 살을 직접 위로 들어 올리는 실리프팅이나 탄력을 높여주는 울세라, 써마제 같은 시술로 지탱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필러로 꺼진 부위를 살짝 받쳐주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반면에 입술 주변에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잔주름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살이 처진 것보다는 평소 습관이나 피부 상태 때문일 때가 많거든요. 입술을 자주 오므리는 습관이 있다든지 피부가 너무 건조할 때 더 잘 생기는 거예요.
아마 립 메이크업을 했을 때 주름 사이로 화장이 끼어 있어서 좀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런 잔주름들은 피부 체력을 키워주는 게 우선입니다. 수분을 먼저 채워주는 리쥬란이나 탄력을 주는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가 도움이 되고요. 필요하다면 근육 힘을 살짝 빼주는 스킨 보톡스를 같이 해서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입가는 아래로 내려오는 처짐 라인이나 입술 주변 잔주름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내 고민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어색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주름을 단순히 빨리 지워야 될 선으로만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보셨듯이 주름은 저마다 생겨난 이유가 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효과 봤다는 실수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지금 내 얼굴에서 주름을 만드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여러분들을 상담할 때 가장 공을 들이는 시간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과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관리만 골라낼 수 있고 그래야 결과도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젠 무조건 가리려고만 하기보다는 내 상태에 꼭 맞는 똑똑한 관리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